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대한항공통신 오늘 보면 이제 윗꼬리가 좀 길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를 비록 달긴 했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대한항공통신 뭐라 말씀드렸냐면 현재 이 파동은 끝날 파동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연장 파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미리 예측을 해드렸죠. 자, 이 연장 파동 언제부터 분석을 해드렸습니까? 자, 강한 조정이 나오는 이 공포 구간에서 반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돌파를 얼마나 정확히 예측을 해드렸는지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직전 고점을 만들 때처럼 역대급 거래량을 지금 현재 유지를 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이 앞에 이 악성 매물들을 지금 현재는 다시 세력들이 다 받아내면서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주식에서 소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추가 급등이죠. 자, 보신 대로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온 건데, 자, 정고점 돌파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오늘 발생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네, 생각보다 긴 윗꼬리죠, 윗꼬리. 보통 이렇게 정고점을 뚫어낼 때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윗꼬리라고 해서 다 같은 꼬리는 아닌 거예요. 그냥 힘없이 꼬꾸라지는 설계된 꼬리가 있고, 다음 상승에 대한 이 매물을 받아내면서 돌파를 만든 돌파형 꼬리가 있습니다. 자,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꼬리만 보면 시세가 끝났다고 하면서 겁먹으면서 매도를 하지만 세력의 의도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기회인지 함정인지 이 부분이 정확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대한항공통신 현재 발생한 이 윗꼬리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대한항공통신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지, 자,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이 윗꼬리가 생겼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제가 아직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냐면은 저는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상당히 각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래량도 같이 체크를 하죠. 자, 차트를 보면 내려올 때의 각도보다 현재 이 올라오는 각도가 어떻게 나오죠? 네, 훨씬 더 날카로운 예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예각.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V자 반등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락보다 더 날카롭게 치고 올라오면 이 종목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강력한 호재가 내재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거래량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이게 가짜 반등이고 허매수라고 하면은 이제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이렇게 직전 고점을 찍고 급락을 하는 게 특징이죠. 근데 지금 대한항공통신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더 강한 예각과 지금 고점 돌파를 하는 이 순간의 이 거래량들, 역대급의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락 구간의 매물을 지금 완벽히 소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다음 파동을 만들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국가 갱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공시가 하나 떴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지금 중요한 거냐면은 이겁니다. 상위 10개의 계좌 관여율이 이제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 해당 일수가 4일 이상이 됐다. 그러니까 특정 소수 계좌에서 지금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지금 이 대한항공통신이 적게 오른 종목도 아니고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종목인데 세력들이 지금 이 높은 자리에서 현재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왜 이 대량 매수를 감수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만으로는 이렇게 의미 있는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세력들은 불량을 한 번에 통째로 잡아먹으면서 이 돌파를 현재 강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린 뭐라고 합니까? 바로 매집형 돌파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소수 계좌가 막대한 돈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주가를 밀어 올렸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들어온 이 물량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지금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가를 지금 정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조한 이 날카로운 예각이죠. 개미들이 눈치채고 따라붙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돌파를 시키겠다는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며칠 만에 이런 급격한 돌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오른 종목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 매물을, 그러니까 악성 매물을 지금 사한 거거든요. 이게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주가가 원래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그러니까 자금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상승 지속형 같은 경우는 조정이 짧게 나오고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눌리는 거를 현재 다 소수에 대한 계좌가 소화를 했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오늘처럼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더라도 이걸 다시 소화를 하는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며칠 이 횡보성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이 세력들이 설계된 의도가 그대로 보였기 때문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대한강통신 언제 매수해왔죠? 바로 3월 달이죠. 주가가 밴드를 돌파하는 시점에 우리가 매수를 해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주도 틀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 횡보에서도 홀딩을 하라고 강조를 해드렸죠. 즉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주가가 돌파를 알리고 계속 유지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유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추세에 대한 유지잖아요. 이렇게 맥점이 돌파가 되고 유지가 되면 우리는 꽉 붙들고 있어야지 이 상승분을 온전히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도를 말씀드렸습니까? 깨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저항을 받던 주가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리를 들어 올리는 이 현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또 끌고 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러니까 정고점 라인에서 매도 물량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이 직전 고점이 돌파한 위치에서 또 고스란히 또 물량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굳이 우리가 이 투자주의 공시 하나 떴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이 대한통신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맥점 분봉이 가장 먼저 신호를 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 깨지는 그림으로. 자, 그리고 이 흐름이 그러니까 이 대한강통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채널에 올려드린 이 대한전선도 보면 추세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탈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온전한 상승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들. 27,800원짜리가 74,000원에 갈 때까지 한 번은 안 깨지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통신도 7,000원에서 그러니까 2만 원이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깨지는 거예요. 지금 또 15,000원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월요일 시초가 흐름도 정밀하게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맥점 분봉이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바로 유지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이 매집형 돌파죠. 매집형 돌파.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한통신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깨져버린 흐름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 만약에 그거가 바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깨져버린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그 깨지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기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100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깨지면서 매도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현재는 홀딩에 대한 걸 강조를 하고 이 윗꼬리가 강한 구간에서도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어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툼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자,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